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의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 팩토리 최태범 기자입니다. 국회 수소경제 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는 그린 비즈니스 위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대기업은 물론 여러 스타트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코어다 투데이의 김경훈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대표님의 간단한 이력 먼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응용수학이라는 분야를 박사 전공하고 현재는 코어다 투데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응용수학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거를 있나요? 제가 문과 베이스라서 네. 잘 모릅니다. 수학이라고 하면은 뭔가 증명을 한다든지 저희가 얼마 전에는 이제 필드상이라는 것을 수상하신 수학자 교수님도 계신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순수 수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입니다. 응용수학이라 함은 이런 순수 수학에 있는 분야들을 산업이라든지 어떤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에서 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기술들도 어떻게 보면 응용수학의 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창업을 하셨잖아요. 또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응용수학 분야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기업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에서 필요로 하시는 문제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 푸는 것들을 산업수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저희가 그 문제들을 푸는 것들을 어떤 기업을 세워서 또 스타트업을 세워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회사 이름이 코어닷투데이인데 회사 이름에는 어떤 철학을 담으셨나요? 이제 회사 이름을 짓는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일단 도메인을 찾는 거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이제 도메인 검색 사이트에 애플.com 하면 당연히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미 누군가 사용하는 도메인이다라고 나올 텐데요. 이런 것들을 몇 날 며칠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코어라는 단어에 투데이라는 도메인이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럼 코어다 투데이라는 도메인을 구매해서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시작으로 이제 그렇게 코어다 투데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투데이라는 단어가 저희 머니투데이처럼 언론사에서 맞습니다. 많이 쓰는 맞습니다.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구글링 하면은 코어다 투데이 검색하면 머니투데이가 나옵니다. 저희와 또 연관이 있는 회사셨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업 모델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은 이제 데이터 고민이 있으신 기업들의 그 데이터 고민을 전문가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고민이라고 하면은 어떤 고민들을 좀 포함하는 건가요? 데이터 고민이라 함은 지금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보니 빅데이터도 중요하고 인공지능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이거를 우리 기업에서 쓰려고 하면은 정말 쓰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인재들을 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뛰어난 인재분들은 아무래도 좋은 기업에 많이 가시다 보니까 IT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서 그런 고급 인력을 사용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뽑았다 하더라도 이런 인력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또 굉장히 힘든 일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데이터 문제나 인공지능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든지 그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품질 유지가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분이 정말 이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지 또는 이분이 얼마만큼 시간이 나서 이 문제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지와 같은 것들이 검증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플랫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문제를 현재 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B2B 기업 고객들을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분들이 좀 어떤 요청을 해오세요? 그 기업들의 고민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데이터 고민이라는 것 자체도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이미지 데이터도 있고 텍스트 데이터도 있고 시계열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고민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기업들이 요청하시는 고민에 따라서 그 솔루션들을 각각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KBS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KBS에서는 제작비는 작은데 어떻게 효과적인 시청률이 높은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들을 네.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이제 흥행률 예측이라는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2020년도에 이제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이라는 곳에 네. 이제 방송 콘텐츠 분야 AI 문제로 KBS가 내신 문제인데요. 네. 저희가 이 문제에 들어가서 처음 문제가 이제 시청률을 예측하라라는 문제였습니다. 가령 다음 주에 어떤 드라마가 첫 네.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 드라마의 시청률을 예측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시청률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KBS가 근본적으로 풀고 싶어 하시는 문제는 네. 시청률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흥행을 할 드라마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흥행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요인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지 단지 이 드라마가 다음 주 시청률은 9%가 나올 겁니다와 같은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KBS에서 이런 주신 고민들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이것은 시청률을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라 흥행을 예측할 수 있는 그 팩터를 찾는 문제로 바꾸셔야 되고 그 흥행 예측 요인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를 처방해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값을 분석해주는 업이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개선까지 컨설팅해주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어디 엔터사다 대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소속 걸그룹이 다음 주에 1위를 하기 위해 어떻게 그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들 그거를 제안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안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볼 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과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AI 솔루션 같은 것들에 항상 결과를 기대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라는 것이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최종적인 결과물인 것이고 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중요한데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대표님들께서 이제 결과만 바랍니다. 가령 말씀하셨던 어떤 이 연예인이 과연 인기 순위 1위를 할 수 있느냐? 인기 순위 1위를 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은 사실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 가령 바이럴을 얼마나 해야 될지 아니면은 우리 팬클럽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해야 될지와 같은 그 요인들을 점검하고 진단해서 처방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도 데이터 스토리 그 결과물보다는 이 만들어가는 텔링이라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품질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데이터는 걷어내고 그런 품질 고도화 작업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예, 품질 고도화 또한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크게 데이터 분석을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묘사 분석이라는 것으로 어떤 통계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가 어디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또는 결집치가 얼마나 됐고 여기에 잘못된 데이터의 비중이 이만큼 됩니다와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처방 분석이라고 합니다. 진단 분석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통계적인 데이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와 같은 것들을 진단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측 분석인데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 같다, 내일은 어떻게 될 것과 같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분석이 처방 분석이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진단되고 이렇게 예측이 되었으니 이렇게 처방을 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인다든지 또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라는 액션 플랜을 짜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고품질 모델을 만드는 것은 이 묘사 분석과 진단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이 사람의 몸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듯이 이게 사실상 데이터계의 의사 선생님 같은 존재네요.
고장난 데이터, 에러난 데이터들을 고쳐주시는 분들이 데이터 닥터라는 이름을 이미 쓰고 이미 계시더라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 복구나 이런 분들이 네. 데이터 닥터이셔서 그렇죠. 저희는 그 명칭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좀 좋은 용어가 하나 있으면은 그 뭔가 이 어떤 상징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그래서 그런 용어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것이 네. 유튜브에서 재밌는 콘텐츠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네.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크리에이터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제 설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도움을 받았던 그 기업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피드백은 좀 어땠어요? 일단 그 반응들이 진단하는 거에서 그치는 기업들도 많이 계시고요. 처방까지 가서 네. 실제 저희와 같이 실제 기능 솔루션으로 만들어 가시는 기업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의 사내벤처 기업에서는 네. 어떤 결함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직접 개발하기를 바라셨는데요. 그 모델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내에서는 이제 라벨링된 데이터가 네. 이제 고품질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막상 그 데이터를 열어보니까는 이것들을 진단을 했을 때 라벨링을 통합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에러가 난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원하시는 결함 예측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처방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처방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계속 클렌징, 통합, 정제, 분석, 예측 모델까지 이제 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솔루션에 도달한 고객사도 계십니다. 뭐 고객사는 그러면 얼마나 지금 확보를 하셨죠? 고객사는 이 고민의 크기에 네.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른데요. 그냥 간단히 어드바이스 정도로만 필요로 하시는 기업들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큰 문제를 풀고 싶다면은 사실 저희는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기업들도 지금 이 공간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은 그런 전문 분야이신 고객사들, 네. 저희는 그분들도 고객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연결해 드리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냥 솔루션을 만들어준다면 솔루션을 만드는 네. 거지 이 솔루션을 만듦에 있어서 진단 처방하는 게 굳이 왜 필요하냐라는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2021년도 가트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5년은 데이터 스토리텔링의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네. 해외에서는 그만큼 이 데이터 스토리텔링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몇 년 늦는 감은 있지만 저희는 패스트 팔로워이기 때문에 또 이런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열심히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케일업 계획은 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이 전문가 풀도 계속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역의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곳과 네. 이제 데이터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MOU를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런 데이터 크리에이터 또는 데이터를 진단 처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네. 저희가 직접 강의도 하고 또 각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코호트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코호트 교육을 운영하면서 실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파트가 있고요. 또 네. 고객사 쪽에는 이런 진단 분석이 필요하시다면은 사실 큰 대형 기업에 가게 된다면은 꼼꼼하게 진단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고객 풀을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크리에이터 양성. 이게 의사 선생님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 진짜 교사 선생님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만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영역이 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희의 역량을 계속 널리 퍼뜨리면서 좋은 문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또 데이터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뭐 역량이 있으면은 좋을까요?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 진단, 처방 같은 것들을 잘하려면 무엇보다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런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지면 뭐 성형 분석을 하면 돼. 이렇게 딱 메소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똑같은 데이터가 주어져도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 호기심에 따라서 내가 직접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 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설들을 직접 테스트해보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기심이 가장 많은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미래에는 이 유튜버처럼 데이터 크리에이터가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정말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해외 쪽은 좀 어떻게 공략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일단은 이러한 것들을 국내에서 어떤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이 프로세스 과정을 지금 프레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말까지 이 프레임화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해외 쪽에 이제 영어로 컨버팅해서 네.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회에 좀 어떤 이루고 싶은 가치나 어떤 변화를 이끌고 싶다 이런 게 있으세요? 예.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들을 한다고 하면은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서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비싸고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같은 분들이 이러한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큰 기업들, 이미 자금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상공인이나 어떤 개인과 같은 그런 분들께 이런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링과 같은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모두가 AI를 쉽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만드는 것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기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유니콘 팩토리도 많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어다 투데이의 김경훈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